그리고 또 막 녹음하고 그 특유의 그것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는 스터디라서 안 받았는데 저는 저작권 사인 항상 받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사람들이 강의하거나 관련된 걸로 콘텐츠로 강의하면은 인용사상 적발하겠다. 그리고 꼭 받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인문 강의는 사실 그런 내용 별로 없어서 뒷부분에 이제 한 초급강의나 중급강의 정도 가면은 그때는 알고리즘 특허 네이버에서 아예 올린 특허를 분석해서 강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저만이 가진 콘텐츠니까 남들이 쓰는 정도에서. 근데 은근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강사님도 되게 많더라고요. 꼭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그 인스타 그 강사님도 PDF 파일 주거든요. 강의 전체를 한 80점짜리래요. 그대로 강의해요. 그거 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냥 별의별 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강의해도 먹히는 거지. 어차피 뭐 솔직히 내용이야 뭐 엄청난 법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한 내가 마음 잡고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은 그 사람만큼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한 거 녹음도 있겠다. 똑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강의를 제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강의만큼 정말 좋은 비즈니스가 없다. 특히 투자, 시드머니 모을 때는. 그래서 강사로서 사실 누구든지 다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디지털 노마드고 적당히 일하다가 여행 다니면서 놀다가 딱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서울 가갖고 딱 강의 한 500만 원 들어오고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는데 처음에는 강의라는 게 주제를 뭐 잡아야 될지도 어렵고 참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경매 강의는 올해 처음 시작한 거니까 당연히 경매 유튜브들 거 보죠. 보고서 그분들 그분들 내용을 저한테 흡수시키는 거죠. 흡수해서 또 다른 형태로 왜냐면 그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은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지원사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구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딱 상가 경매까지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저는 이걸 추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상가는 창업이라는 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해봤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이 부분은 아까 했던 얘기고 설정부터 시작을 할게요. 초기 설정에 대해서 저도 이제 블로그에 아까 말한 대로 6개 들어갔거든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들어보고 좀 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바닥에서 한 10년 블로그 하신 분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포스트데이 때는 항상 설정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쉽게 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전공하는 게 다 있잖아요. 전공하는 게 다 있는데 사실은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 아니면 어느 질문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설정하고 첫 글에 대한 것들은 정말 내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쓰겠다. 실은 그 결국에는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이 전문성이잖아요.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 네이버 공식 입장을 그대로 말하면은 특정 분야의 글을 지속적으로 오래 쓴 거를 전문성이라고 표현해요. 얘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전문성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맛집 카테고리에 대해서 글 100개 정도 쓰면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논문을 보고 써야 되든지 뭐 대단한 자료를 참고해서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경제 전문가 저도 될 수 있어요. 저 지금 인플루언서를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됐거든요. 제가 뭐 그분들에 비하면 실제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야 정말 하루에도 10시간씩도 공부를 하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뭐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끝에 1시간 정도 책 보고 아니면 유튜브 보고 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경험들이잖아요. 경험이 점점 쌓이는 것들. 근데도 어쨌든 노출되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네이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제 이웃 중에서도 독일 정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 5년째 이웃인데 4년이구나. 내가 4년 됐으니까 그분도 사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한 하루에 2만 명 들어와요. 부동산 치면 그분이 1위로 뜨거든요. 1페이지로 뜨는데 그분도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원래는 인테리어 업자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그거에다가
본인들이 인테리어 하시니까 뭐 어느 땅이 좋고 이런 건 대충 이렇게 기동량을 알겠죠. 거기다가 지표를 좀 많이 써요. KB 시세라든지. 사실은 남들이 보면은 좀 아는 애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KB 시세 뭐 인용하고 이런 게 뭐예요. 근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지표를 많이 쓰니까 뭔가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고 어쨌든 그게 브랜딩화가 잘 된 거죠. 잘 돼서 지금 되게 잘 되셨죠. 네이버에서 부동산 쳤을 때 1위 나오면 최고죠. 그것만한 게 어디 있어요. 방문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분도 블로그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특정 글을 꾸준하게 잘 쓰다 보면은 팬들이 생겨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겠는 게 1시간 이상 글 쓰는 게 좀 저는 요새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딱 항상 11시에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일부러 12시에 딱 발행을 하려고. 다 못 써서도 그냥 발행해버려요. 근데 그게 나의 어떤 약속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9시부터 쓰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겨서 더 잘 쓰고 싶고 계속 수정하다 보면 막 11시, 12시까지 3, 4시간까지 쓰게 된단 말이에요. 글을. 초창기는 그랬었고. 근데 뭐 지금도 그러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또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 분배를 하셔서 일주일에 3번, 4번 쓰더라도 꾸준히 쓰는 게 낫지 하루에 뭐라도 막 4시간씩 쓴다는 거 무조건 좋은 글이 아니라는 얘기고 아까 말한 대로 질만큼 양도 중요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차피 2주간은 아시겠지만은 노출이 아예 안 돼요. 새로 블로그 개설해서 2주 동안 노출 하나도 안 되고 한 2주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조금씩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신순에는 검색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더 그래요. 내가 너무 초반에 힘 빼서 쓰면은 내가 힘 빼서 썼는데 하루에 10명도 안, 뭐 2명 보고 뭐 이웃들만 2명 보고 이러면 막 기운이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금 경제 챌린지 스터디는 이것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쓸 거를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쓰는 거예요. 양을. 그러면은 훨씬 더 내 노력으로 한 번 글 써도 딴 데 메모장 같은 데 붙여놓겠다가 들어서 쓰면 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영리하게 운영하는 게 좀 필요를 해요. 무조건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5시간씩 쓴다고 좋은 글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니까 1시간 쓰건 3시간 쓴 건 들어오는 사람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수도 똑같고 그 점수에 대한 것도 비슷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말고 어느 정도 패턴을 바꿔서 노력하는 것들. 그래서 첫 글은 아까 말한 대로 블로그 포스트 데이 때 개발자가 나와서 첫 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아예 장표, 그건 제가 다음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장표로 비교하면서 대놓고 첫 글을 이 주제를 썼다가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 글이 현재 해동 블로그의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오랫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쓰는 거,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의 글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주제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다른 관점으로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블로그 하나 만났었는데 그분이 잡블로그가 성장한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주제가 5개, 6개 넘어가고 막 10개씩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본인은 아는 것도 많고 과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블로그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특히 체험단 같은 경우도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맛집을 주로 포팅할 거면 맛집 체험단을 주로 다녀야지 뭐 상품도 받았다가 점집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타러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단도 닥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를 한정해서 체험단을 해야 돼요. 체험단도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C랭크에서는 잡블로그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잡블로그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카테고리를 한 2개 정도만 잡아서 맛집이나 경제 정도 잡아서 그 주제로 계속 쓰는 건 너무 좋죠. 특히 이제 신문기사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웬만큼 사람들이 특히 무슨 정책 한번 쓰면은 검색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최신글도 막 다 보거든요. 반드시 뭐 1위 하는 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검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태풍 예상대로 이런 것들 너무 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기에 우리가 지수를 높여야지만 글이 노출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잖아요. 초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글을 쓰면은 내가 더 높은 데 노출이 되고 높은 데 들어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들 보면은 이렇게 비례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 정체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 올라가는 구간이 키워드들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키워드가 한번 있으면 그때 지수가 확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특히 강의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요. 더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요새 조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와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은 5년, 10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래프를 보여달라고 해요. 통계는 이제 그분들 아이디로 로그인 해야지만 통계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통계 보면은 다 계산식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면 특정 키워드, 예를 들어 지금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10월이면 단풍철이잖아요. 단풍 여행 코스 이런 거 쓰면은 확 올라가죠. 하루에 뭐 한 1000명씩 올라갔다가 단풍 코스 좀 지나면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갔다 다시 떨어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됐을 때가 지수가 내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 때문에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걸 써야죠. 같은 제목을 잡아. 그래서 참 강사들도 그러지만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제목이거든요. 내용이야 어차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체유 시간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없으니까 바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영상은 조금 사람들이 오래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막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들고서 다니면서 풍경 찍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 영상 끝까지 보거든요. 1분짜리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를 많이 발휘하죠. 그러니까 넥을 10분 처리하는, 1분 처리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영상으로 1분 처리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이런 거 있죠. 사진 어플 써가지고 사진들 나오면서 막 이상한 노래 나오고 막 그 부동산에서 되게 많이 하는 그 동영상, 그런 거는 오히려 비호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이탈하니까 이탈률이 높게 돼서 오히려 블로그에서 마이너스 쓰고. 그냥 그런 것만 안 쓰면은 어쨌든 영상 쓰고 꾸준히만 한 일주일에 3-4개, 옛날에는 1일 포스팅을 되게 블로그에서 강조를 했는데 요새는 실행표에서도 1일 포스팅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때 다이아로직 얘기 나오면서 가끔씩 써도 긴 호흡을 가진 글을 뭐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한 것처럼 1일 포스팅 얼마 했는데요. 저도 2년 가까이 했었는데 한 하루 새 술 먹고 잤는데 11시 맞춰놓고 잤는데 일어나면 2시였어요. 제가 해놓고 그날 집어 진짜 그 절망감이. 근데 차라리 그때 저는 깨진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굉장히 편하게 썼어요. 그래서 예영 씨 같은 경우도 한번 실수를 한번 해야 돼. 너무 그분도 보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지키시는. 하여튼 블로그를 물론 수익화도 좋고 브랜딩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애착을 갖고 어쨌든 내 아이디를 쳤을 때 또는 내 이름을 쳤을 때 막 내 글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알고서 하셨으면 좋겠고. 블로그 차트 같은 거 다 나오는 것들이 그냥 체크장도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이 이거예요. 메인파트를 인식하는 거. 이런 알고리즘으로 얘네가 특허를 냈더라고요. 저도 특허청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특허를 가진 애들이, 특허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특허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공짜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가입을 해서 내가 최소한 내 메인 카테고리를 뭐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럼 만약에 내가 원래 여행 숙박으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좋거든요. 그럼 내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IT가 잡혀있잖아요. 저는 IT에 대해서 글을 안 쓰거든요. 왜 잡히냐면은 제가 스마트폰 유심칩 변경하는 거를 재미를 몇 번 봤어요. S8 때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한 2만 명 들었거든요. 하루에 2만 명 들었어요. 그때 재미를 좀 봐서 노트 때도 하고 계속해요. 유심칩 바꾸는 거. 그러니까 유심칩 바꾸는 걸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웃기죠. 핸드폰에 이거 따면 되잖아요. 이거를 그 칩, 이걸 누르면 빠지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7명 돼요. 그게 다 들어는 있는데 그걸 찌르라고 써있진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트를 샀는데 마이크로 유심칩을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출시될 때마다 검색량이 확 늘고, 그리고 또 웃긴 게 가격이 한번 폭락을 하면은 핸드폰이 예를 들어 한 1년 반 되면 또 예를 들어서 노트 8이 나온 지가 1년 됐어. 1년 반 되면은 그때 또 검색량이 확 늘어요. 그냥 그때 막 쏟아져 나오고 무료폰으로. 그럼 또 사람들이 검색도 모르고 어떡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IT 쪽에 방문자 한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한 몇 달 통계가. 그러니까 지금 IT가 잡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물론 검색량 자체는 나오지만 그냥 누적 방문자 좀 늘어난 것 뿐이지 사실 저는 뭐 2만 명 들어왔다고 저는 반갑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주제로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지. 근데 어쨌든 초창기 성장할 때는 그것도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영상 촬영하는 거라서 사례인데 이따가 이제 끄고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오래된 이웃분들인데 한 분은 카센터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연세 좀 있으신데 되게 제가 아쉬운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랑 같이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많이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도 한 5년 됐죠? 5년 정도 운영하셨고 저랑 초창기부터 계속 이렇게 교류하셨던 분인데 원래 카센터 하셨어요. 카센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그거예요. 수원 카센터 하시는데 안양 뭐 이렇게 친구 그리고 글을 명언을 그렇게 했어요. 1일 포스팅을 그 100일 챌린지를 3개나 성공하시는데 방문자가 150명대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명언을 100개 성공하면 뭐래요? 명언은 일상들보다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링컨의 명언. 이런 거를 아무도 검색하지 않죠. 근데 그런 거를 1일 포스팅으로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쉽죠.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글을 써서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계속 그냥 그래서 블로그 시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블로그 시 질문이라는 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검색을 하겠어요. 그런 질문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남들도 다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카테고리에 보면은 되게 이런 것도 쓰네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고생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쓴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는 주차를 많이 쓰거든요. 맛집에 대한 주차. 왜냐면 저 최근에도 어떤 크와플 맛집인가를 갔는데 저 왕십리 쪽에 있어요. 주차할 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까지 헤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찾은 공영 주차장을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문자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맛집은 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거라서 상위 노출 잡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서브를 잡는 거잖아요. 시간, 운영 시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 위치도 찾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인스타만 보고 다니니까. 인스타만 보고 다녀서 그 집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위치나 운영 시간, 주차 이런 거 써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렇고 그런 사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웃분 사례가 있는데 그분이 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한 4년 정도 카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카센터가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지금 냉장고 이런 계통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카센터들을 싹 지우시고 냉장고 글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똑같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시랭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전혀 다른 주제의 글을 쓰기 시작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방문자가 더 급감하더라고요. 지금 10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이웃들. 글은 매일 쓰세요. 매일 쓰는데 맨날 냉장고, 화상 그런 것도 그렇고 블로그도 오래된 이웃이 있는데 그분도 정말 글 열심히 쓰시는 젊은 분이고 되게 잘 쓰는 분인데 체험단을 너무 많이 해요. 체험단을 진짜 닥친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이 안 되니까 또 흥미를 본인이 잃더라고요. 맨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0명, 300명에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원인들인데 제가 사실 몇 번 그분들한테 댓글로 알려드렸어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블로그 운영하는데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안 고치시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읽긴 읽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되게 단순한 구조거든요. 단순한 구조인데 누구나 뭐 C랭크 블로그, 최저가 블로그는 가능해요. 가능하고 우리가 대행사나 이런 데처럼 정말 최상위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키워드는 누구나 다 잡을 수가 있고 어쨌든 저는 한 130일, 160일 뭐 주장하는 것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챌린지 기준으로 100개를 잡고요. 근데 특정 주제로만 100개잖아요. 근데 그 주제로만 100개 쓴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딱 100일 맞춰서 쓴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이 정도, 한 5, 6개월 정도를 적는 이유가 서브 주제를 쓸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막 정지에 이런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맛집이나 좀 이런 거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주제를 쓰다 보면은 어쨌든 그 특정 주제는 100개 정도 될 때 다른 것들도 한 3, 40개 되겠죠. 서브 블로그 주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정도만 운영을 해도 5개월, 6개월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500명 이상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스터디는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고 미션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게 오히려 그냥 일회성 강의보다 훨씬 더 나은 구조라고 일단 생각해서 지금 일단 시도를, 저도 이제 스터디는 처음 운영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다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눈에 띄시는 분들이 다 재테크 스터디 성공하신 분들 한국 받고 막 이랬던 분들이 눈에 띄어서 그 정도 의지라면 충분히 블로그도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1000글자 뭐 이런 얘기를 기준을 잡았었는데 1000글자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A4용지가 반 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뭐 A4용지에다 쓴 다음에 옮기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진을 보통 10장 정도를 첨부를 한다고 치면은 거기에 3줄씩만 들어가면 1000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30줄 정도. PC 버전으로 쓸 때 30줄 정도면은 1000글자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막 그냥 이야기 쓰듯이 써요.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소제목 정도로 좀 달라고 분리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모바일로 글을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띄어쓰기 같은 거 좀 많이 해주고 하면은 읽기 좋은 글이 되면은 아무래도 체류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뭐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막 정말 한 번도 띄어쓰기 안 하고 끝까지 쓰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블로그 공지를 통해서 꼭 이제 설정을 하고 할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로그 홈 들어가고 이따가도 정확 보여드릴 거지만 한 2분 정도면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가산점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100개라고 근거를 샀는 게 마스터 등급이 100개예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위젯이거든요. 무슨 뭐 시즈 블로그 이런 위젯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네이버에서는 지금 타사 위젯 달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관계없는 곳에 이런 코드 소스 이용해가지고 위젯 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거 달지 마시고 이거 딱 공식 블로그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실 추천은 더 이걸 해드려요. 이거는 딱 진짜 100일 써야지만 하루에 하나씩 꼭 써야지만 100일 D100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쓰고 일주일 뒤에 하나 써도 2개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2개 써도 하나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편안하게 운영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거 3개, 이거 2개 성공을 했는데 이건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카테고리마다. 지금 부동산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카페 창업으로도 몇 개 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카테고리가 최대 10가지가 안 나는데 10개면 10개 다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어차피 내가 글 쓸 거에는 무조건 위젯을 달아야지 더 점수가 높아진다. 근데 위젯도 안 다신 분들이 전체 블로그 중에 한 3분의 2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거지만 정말 점수 주는 건 다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주제 얘기 잠깐 하고 여기는 이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인 주제를 이제 한 3일 전에 꼭 생각을 하시라고 했고 가능하면 저 오늘 정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정말 대단한 뭘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메인 주제는 그래도 한 5년 뒤까지 좀 내다 봐서 내가 나중에 뭔가를 좀 할 거면은 사업 계획 있거나 하면은 그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하시고 그 대신에 서브 주제는 좀 편하게 지금 당장 말씀드린 거라든지 이런 창업과 관련 없는 거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국내 여행이 지금 첫 번째로 잡혀있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비즈니스 세 번째가 교육형 접근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게 강연이나 뭐 이런 부동산 얘기 많이 쓰고 있고 맛집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있는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카페 좀 이따 이제 로그인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대충 장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블로그 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블로그 명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블로그 명이 다 키워드예요. 그리고 소개글도 다 키워드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저는 좀 더 다른 목적으로 사실 저도 제가 딱 필요한 키워드만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 소개글도 만약에 제가 맛집으로 성공할 거면 맛집이라는 단어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목에도 맛집이 들어가야 되고 소개글에도 맛집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또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내가 어느 지역의 맛집을 주로 할 거면은 그 지역명도 들어가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세 개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없고 제가 이것저것 신뢰할 수 있는 요소를 쓰니까 이렇게 채워낸 거고 어쨌든 200글자까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쓸 거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꼭 서술형으로 넣을 필요도 없고 키워드도 들어가. 그러니까 동상, 경매 쪽으로 글을 가끔씩이라도 쓰실 거면 그 단어가 꼭 포함돼요. 소개, 블로그에 들어간 거죠. 뭐. 아이디 뭐죠? 10일? 네. 10일이면 사실 근데 영어가 좀 아쉬운 게 사람들이 영어 검색 잘 안 하잖아요. 새로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요. 한글로 10일? 아니 아예 맞죠. 다른 거로.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경미하는 누구누구 아니면 놀고시? 놀고시 무슨 경미하는 박물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랑 키워드를 같이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별명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훈훈이라는 거를 원래부터 좀 밀려고 생각했어가지고 거기다 좀 신뢰성을 주려고 이제 복사를 했지만 저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은 경매하는 훈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 당시엔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지 몰랐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 블로그 주제 이게 이제 올해부터 도입된 거거든요. 내가 주제를 추가적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맛집으로 할 거면 맛집이라고 카테고리를 편집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게 블로그 정보라는 카테고리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 정보 관리의 블로그 정보 첫 번째 주제 이걸 좀 더 할 거고 그 다음 카테고리 관리 설정에서는 이게 쫙 만들잖아요. 쫙 만들어야지만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카테고리 설정해야지.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충분해요. 두세 개 정도는 충분하고 거기에서 카테고리 명 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카테고리 명도 중요한데 왜냐면 카테고리 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왜냐면 사실 세상의 모든 독서는 이게 여기가 이름이 세모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든 독서라고 원래 생각을 해서 세모라고 적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좀 브랜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특허도 안 나오고 왜냐면 이게 상표권이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독서가 다 보통 명사가 안 나와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적었거든요. 생각을.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거 카테고리 명 자체를. 그것도 다 검색어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독서라고 썼을 때 내 블로그가 최상으로 나오려면은 내 블로그 명에도 세상의 모든 독서가 들어가야 되고 카테고리 명에도 들어가 있으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의 모든 독서라는 단어가 무슨 건대 맛집이나 이런 것처럼 남들이 다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조합한 단어잖아요. 조합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가 브랜딩하기 굉장히 쉽죠. 왜냐면 남들이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그 대신에 최소한 이 단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전문가예요. 난 이 단어를 계속 언급을 하니까 평상시에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독서 모임 어플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작하고 있어서 문학책으로 이건 서브 블로그였는데 어쨌든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이 주제를 다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주제 선택 안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주제 선택 안 함으로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주제 선택 안 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시랭크한테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잃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을 해놓고서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성장부터 느리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설정 강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 아까 내내 그 카테고리예요. 기본 설정 나에서 넘어가고 지금 메뉴 글 관리 탭이잖아요. 좀 이따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상단 메뉴 설정에서도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프롤로그 관리거든요. 프롤로그 관리를 클릭을 하면은 이 상단 메뉴 설정이 나와요. 이 상단 메뉴 설정이 총 4개까지 가능해요. 총 4개까지 더 줄일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 PC 버전에서 봤을 때 메뉴에 뜨는 것들인데 이게 내가 이 주제를 가장 최상위로 삼는 블로그라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그냥 인식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단 메뉴 설정도 제대로 안 해놓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어쨌든 서울 독서 모임의 독서 카테고리를 제일 앞서서 어떻게 보면 내 메인 주제 중에서 가장 앞선 거기 때문에 이걸 주주제라고 나머지 부주제고 주주제라고 어필하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일 2, 3, 4위가 바뀌는 건 상관없지만 메인 카테고리가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에 또 들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강조형 블로그로 봤을 때 제일 위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가장 크게. 이것도 순서대로예요. 이 순서가 첫 번째 게 내가 이 블로그라는 거를 가장 인식시키는. 예를 들어서 다 주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줄은 맛집이고, 두 번째 줄은 여행이고, 뭐 세 번째 줄은 경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맛집 블로그라면은 맛집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밑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위들 프롤로그나 상담 메뉴 설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내가 가장 주력하는 주제라는 거를 알고리즘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 주제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뭐 희망에 따라 바꿀 수도 있지. 되도록이면 안 바꾸는 게 좋지만. 근데 어쨌든 메인 주제는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일단은 설정을 좀 이따가 로그인해서 잘 보여드릴 거고 일단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설정 그쪽으로 제가 아예 PPT를 나가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일 그냥 단순한 것만 좀 뽑아왔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뭐 이것저것 많이 쓰면 뭐 체류 시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통계 얘기하고 PU, 서브유 뭐 이런 얘기하고 복잡하니까 일단은 써야 되잖아요. 우리 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3개는 해야 돼요. 3개. 다음 주부터는 4개고 이번 주는 지금 벌써 목요일이다 보니까 첫 걸 포함해서 3개는 해야 되니까 청소년 얘기가 4개 아닌 게 어디예요? 4개 사실 해도 제가 5분 토익이니까 왜냐면 이거는 평일에 그게 없잖아요. 평일 안 두고서 일주일에 4개 이상 잘 읽어보시라니까 항상 이게 낮은 거 갖고 딴 얘기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글을 잘 쓰지 말라니까. 왜냐면은 아무리 잘 써도 노출 안 돼요. 한 2주 정도 쓰는 글은 아예 노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 포부에 대해서 쓰세요. 내가 앞으로 경제 전문가가 되고 뭐 경매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포부에 대해서 쓰고 대충 사진 아무거나 뭐 건물 사진이든 뭐든 뭐 사실 내 취미는 맛집인데 막 이러면서 음식 사진 띄우고 그러니까 헛소리 해도 되니까 어쨌든 제목 안에는 꼭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어쨌든 10글자 이하 이거는 항상 지키세요. 항상 10글자 무조건 이하 5글자만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경매, 부동산 경매 아니면 부동산 경매의 뜻 뭐 이렇게만 써도 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책을 한 번 빌리실 거 아니에요. 경매에 대해서. 그럼 경매에 용어 해설만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대항권의 뜻, 대항력의 뜻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항력의 뜻 한 30줄 쓰면 되죠. 거기에 관련된 거 좀 첨부해가지고 아니 자기 사례나 뭐 이런 거 첨부해서. 근데 어쨌든 사진도 5장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진이 몇 장 이상이 옳다라는 건 없어요. 옳다라는 건 없는데 어쨌든 최근의 추세는 무조건 많이 첨부하고 길게 쓰는 게 추세긴 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초창기부터는. 어쨌든 최소한 5장. 그다음에 동영상 지도는 꼭 봐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예를 들어서 경매 주제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은 동영상은 음식 사진밖에 없어. 음식 동영상밖에 없어. 집에서 촛불밖에 안 찍었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볼 사람들은 봐요. 동영상을 첨부하는 행위만으로도 가산점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유익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는 이것도 뭐 몇 회가 좋다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뭐 10회가 좋냐 어쩌냐 이런 거 다 공식적인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래도 어쨌든 1000글자 기준이라면 그냥 제 생각에는 5번 정도 반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라는 제목이 들어갔다면은 본문 중에서 뭐뭐뭐 내가 요새 관심 있는 건 부동산 경매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문장형 안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서 나오게끔 5번 정도 반복되게. 근데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인원이 우리가 16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는 당연히 못하고요. 그렇게 못하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제가 댓글 남길게요. 올리시면은 이제 저희가 양식을 이제 블로그에다 일단 글을 쓰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카페에다가 링크를 제목은 블로그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이 될 거고 뭐 챌린지 이런 걸 안 써도 돼요. 될 거고 그다음에 본문 중에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하고서 링크 걸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글 발행하는 거 진짜 짧은 거죠. 카페에다가 발행하는 거는 짧아도 돼요. 링크는 어쨌든 첨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일단 내용은 끝났어요. 끝났고 하고 로그인을 PPT 나가서 질문은 이거
이것도 나중에 보안 얘기도 할 건데 2단계 알림을 나중에 이제 블로그가 좀 소중해지면은 꼭 하셔야 돼요. 저거 하면은 남들이 해킹을 못하거든요. 저도 지금 저걸 해놓으니까 핸드폰에 올리는 거를 핸드폰에 뜨는 거 꼭 클릭을 해야지만 로그인이 돼요. 근데 제가 해지하니까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가끔씩 외국에서 그 제 로그인을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한번 날아가면 끝이에요. 이걸로 다시 절대 찾을 수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블로그 탭에 들어가죠. 일단 아까 말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챌린지 프로그램이에요. 이 블로그 홈에 들어가서 블로그 홈에서 챌린지 프로그램 여기에 들어가서 목표 달성 미션 위젯 저 지금 10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여기까지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두 번 이렇게 뚜덕뚜덕 해보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카테고리가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없는 카테고리는 내가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목표 이런 것도 쓰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목표는 간단하게 쓰면 돼요. 뭐 몇 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포부 정도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챌린지 프로그램은 나중에 달면 되고 데블로그에 들어가서 관리 통계 여기 들어가죠. 아까 이게 보여드렸던 게 이 블로그 정보, 기본 설정의 블로그 정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 앞으로 추가해도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주제들 중에 메인 주제를 적으면 되고 모바일 버전은 뭐 인스타 이런 것까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사업자가 이것도 제가 여기는 뭐 자영업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무조건 달아야 돼요. 사업자를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달면은 어느 정도의 홍보 행위를 해도 용인이 되는데 사업자 이제 없는 분이 막 마음대로 홍보 행위하면은 그것도 다 사실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되게 최근에 지침 나온 게 그거잖아요. 지금 뒷광고가 문제가 됐잖아요. 유튜버 뒷광고가 문제가 되면서 블로그까지 다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블로그,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뒷광고 다 뒤지고 있어서 그게 다 광고법 위반이에요. 내가 분명히 제가 지금 딱 용어가 성공이 안 나는데 아예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이 있어서 사실 자기가 대가 받았으면 다 대가 받았다고 써야 돼요. 안 쓰면 그게 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근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페 사업자를 내고 있었으면 이 카페에 대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니까. 근데 내가 없는 사람이 매번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카테고리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상품 판매를 막 링크를 막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고 이런 행위들이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여튼 사업자 위젯이 있으면 어느 정도 면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쉬워요. 면책.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뭐 없는 거를 뭐 굳이 만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거. 통신 판매업 이런 거는 사실 누구든지 쉽게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왜냐면 사업자가 있는데도 안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탭에 아까 다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상담 메뉴 설정, 블로그, 메모 게시판은 필요 없고요. 프롤로그, 블로그, 상담 메뉴 설정인데 블로그 탭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내가 이제 원하는 카테고리대로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혼돈이라는 키워드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브랜딩을 하려고 일부러 단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혼돈이 치면 제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전체 분류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전체 분류는 내가 다 똑같은 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카테고리마다는 주제가 있잖아요. 맞지? 재테크는 비즈니스 경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예 개설 안 하신 분들은 앨범명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훨씬 더 이쁘니까 앨범명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공개 설정 뭐 공개로 하고, 이런 거는 뭐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선택사항이고. 어쨌든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면은 3개의 주제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상단 메뉴 설정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이걸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제일 메인이 되는 메뉴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체크만 하면 돼요. 뭐 특별하게 건들 거 없어요. 2교 정도만 넣고 빼고만 하면 돼요. 여기 더 내리면 여기 넣고 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리로 가거든요. 그리고 빼려면 X자 누르면 빼는 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상단 메뉴 설정도 솔직히 다 설정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상단 메뉴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쓰려는 거 2-3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롤로그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강조가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미지 강조로 클릭을 하고 글 강조를 하면 막 PC 버전, 모바일 버전 왔다 갔다 하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맛집을 제일 위로 올렸으니까 맛집이 1위가 돼 있는 거고, 실제로 노출되는 것도 보면은 이게 맛집이 제일 먼저 노출돼요.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나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거를 아무것도 주제 분류 없음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설정대로 한 게 여기 보면은 이 상단 메뉴에 맨 앞에 카테고리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맛집이잖아요. 이 세 줄도 2줄로 줄일 수 있고 1줄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3줄로 지금 맛집 카테고리를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밑에 주제는 재테크 주제로 경제 주제로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아래 주제는 이제 뭐 펜션 이런 국내 쪽으로 잡아놓은 거고, 다른 거 저 사업자 명목 정보도 달려있죠. 달려있고, 여기에도 이제 제가 원하는 키워드들, 그다음에 지금 블로그 명이 안 뜨는데 블로그 명은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길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펜션만 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지금 근데 사실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생겨가지고 굳이 저도 제목은 안 바꾸고 있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에서는 다 경매 쪽으로만 써놨거든요. 그래서 다 경매 쪽으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이제 검색량의 80%는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둘은 PC에서 써도 되는데 항상 모바일 버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관점을.